공동주택 경비 종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과 밤샘 근무라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노동관계법 교육에 참석해 주신 300여 명의 교육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문에 폭언과 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행동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민적 공분을 불렀고, 이를 계기로 경비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직도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방범, 안전관리라는 주된 업무 외에도 청소, 택배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 여러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경비원과 미원을 대상으로 근무 만족도와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10월에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 연합회, 고용노동부, 안양시가 함께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와 아파트 단지별 규약 개정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자리는 사람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비 노동자, 택배기사, 이동 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최고의 제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중부 아파트 노동자협회 상임대표 임정옥입니다. 선배님, 동료 후배님, 경비 노동자분들 연일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코로나로 가까이 얼굴을 뵙고 싶어도 못 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를 이겨내며 열심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경비 노동자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부당해고, 부당 파견, 살인적인 근무의 스케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초단기 근로계약에 늘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고, 업무 범위를 벗어난 아파트에 갖은 일거리를 손수 처리하느라 땀 흘리시느라 얼마나 애쓰십니까? 노동자의 주인된 권리를 찾으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이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기 중부 아파트 노동자협회가 모범적으로 경기지역 경비노동자연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경기도 지역 경비노동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교육에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든든한 아파트 노동자협회에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 군포양 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인 신영배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경비 노동자 여러분은 지난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주역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비 노동자로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노동인권 강의를 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만 올리겠습니다. 저는 KB손해보험에서 약 30년간 법률과 업무 분야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했고, 퇴직 후에는 2년간 비정규직센터에서 노동 분쟁 해결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매일같이 발생하는 경비 노동자에 대한 해고 문제, 갑질 문제, 임금 체불 문제, 퇴직금 문제를 해결 지원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생생하게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강의는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인 이번 강의에서는 노동과 노동인권, 경비 노동자의 취약한 노동 환경과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강조하는 노동과 노동인권은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서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런 교육을 여러분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농사일도 필요하고 가사노동도 필요하고 경비 청소 노동도 필요하고 버스 운전도 필요하고 택배기사도 필요하고 의사와 약사도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불편하고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직업의 개수가 이 세상에 1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하는 일도 많고 다양하지요. 그러나 직업마다 하는 일과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노동은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일을 하십니까? 왜 노동을 하시지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만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에는 노동자의 인격과 정신과 육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노동을 함으로써 건강도 유지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로자란 표현과 노동자란 표현 중 어떤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근로자라고 부르지 않고 노동자라고 부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우리나라 대부분은 노동자라고 하면 다소 부정적, 급진적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힘들고 가난한 일을 하는 사람이란 생각을 떠올리지요. 우리는 많이 배우고 돈을 잘 버는 의사, 변호사, 연예인을 노동자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두가 노동을 하는 노동자지요. 근로자라는 말에는 사용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라는 말에는 사용자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자란 표현은 일하는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근로자보다 노동자란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자로서 살아갑니다. 역사는 한두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한두 사람의 영웅이 아닌 일하는 대다수의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할 권리와 노동인권이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할 권리와 노동인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일터는 안전해야 하고 고용은 보장되어야 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므로 국가는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하고 노동자 여러분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산업혁명 후 18세기 영국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노동자는 기계나 물건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작업 환경은 더럽고 위험했고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아동 노동이 만연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도 많은 노동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886년 5월 1일에는 약 25만 명의 미국 노동자가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하지요. 8시간 노동을 요구한 이유는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잠잘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노동 조건이 나쁘기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대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서울 평화시장의 작업 환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여러분, 시다라는 용어가 기억나시나요? 시다라 불리는 어린 여공들은 벌집같이 좁은 작업장에서 15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그때도 근로기준법이 있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재봉사였던 22살의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외치며 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호소하며 분신을 한 지 51년이나 지났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많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수많은 파업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은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오토바이 배달 대행 노동자,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와 같은 취약 노동자에게는 법이 있어도 법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법을 제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OECD 1위이고 3시간에 1명꼴로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 게 우리의 노동 현실입니다. 아직도 노동 현장에서 불공정은 여전하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은 서로 명확하게 다릅니다. 사용자는 비용과 이익을 중시하지요. 그러나 노동자는 임금과 복리후생과 노동인권을 중시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확연히 다른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공정하고 민주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노동자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 개입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분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인권도 보장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에게 노사관계는 가족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입니다. 노동자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보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노사관계가 일방적이고 사용자의 횡포가 심하면 일하는 노동자는 정말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는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는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힘을 키울 때 가능합니다. 현재의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오랜 세월 동안 투쟁해온 역사의 산물입니다. 헌법 32조에는 일할 권리 보장, 고용 정진, 적정임금 지급,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을 국가가 법률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와 노사 간의 권리 의무를 다루는 법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은 모두가 강형법이지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노사 간의 개별 합의는
무효입니다. 여러분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면 무효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33조에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 3권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자주적 단결권, 사용자와 단체 협약을 체결할 단체 교섭권,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을 할 단체 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에 똘레랑스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관용이지요. 파업에 대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노동 인권 개선과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하여 인내하는 관용은 꼭 필요합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 조사 분석 결과입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 방식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직접 고용은 9.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간접 고용입니다. 최근에는 관리업체와 경비용역업체가 위탁계약을 하는 2단계 간접 고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간접 고용의 폐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아파트에서 노사 문제가 발생할 때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이지만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또 관리업체나 용역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최저 입찰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 입찰 경쟁은 그 폐해가 경비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서 경비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와 노동조건 악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용역업체가 자주 교체되어 고용승계 거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약 26%가 용역업체 교체 시에 경비 노동자 대다수를 고용승계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를 위해서 최저 입찰과 용역업체의 자정교체와 고용승계 거부만이 최선일까요? 아파트 입주민이 안전과 신뢰와 서비스보다 무조건 비용 절감만 원하는 걸까요?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보면 6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이 36.3%나 되고 그 초단기 계약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고용승계 거부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해 경비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경비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파리 목숨이란 게 어떤 건지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입주민에 대한 이해와 신뢰보다 경비노동자들을 이렇게 고용 불안에 떨게 하는 게 아파트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될까요? 입주민에게 갑질,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비노동자가 24.4%로 매우 많고 심각합니다. 대다수의 입주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마다 있는 몇몇 소수 갑질하는 입주민은 정말 문제입니다. 지난해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최희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비노동자는 간접 고용과 용역업체의 최저 입찰 경쟁, 초단기 계약, 입주민의 갑질 등으로 노동조건이 무척 열악하고 취약합니다. 더구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용역업체 등 다수의 사용자가 상전으로 있어서 경비노동자의 입장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경비노동자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순응해야 하며 법률상 보장된 권리도 스스로 주장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경비노동자는 취약노동자의 전형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노사관계는 사적계약의 영역이라고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맞는 말입니까? 경비노동자의 노사관계를 사적 영역이라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의 불균형이 심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경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경비노동자의 자식이었고 누구나 나이가 들어 경비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경비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찾아주기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과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 움직임과 법률 개정 내용, 경비노동자의 당면 과제인 감시단속 근로 승인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